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해상풍력 쪽에서 숨겨진 강자라고 불리는 DSR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독점 기업이고요. 네, 유일무이합니다. 독점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5개 정도 기업밖에 안 되는 그런 해상풍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재 혹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DSR의 제품이 쓰이는 쪽이 해상풍력 쪽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사실 풍력 쪽에서는 육지보다는 해상 쪽에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해상 쪽에서도 이제 고정식보다는 부유식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유식 쪽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로프예요. 로프. 항상 바다 안에서 그 무겁디 무거운 해상풍력 발전기를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구성이라던가 혹은 까다로운 인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5개 정도 기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게 땅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로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DS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는 1개 기업밖에 없어요. DSR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5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육지에 비해서 해상풍력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가 극히 작다는 거예요. 일단 육지에다가 풍력 발전기, 특히나 그 발전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사실 땅을 이제 굉장히 넓게 써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국가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마을이라던가 농지에 짓기에도 그 주변에 이권 다툼도 있을 것이고요. 땅 주인이 한 명이 아니죠. 수천 명이 있는 것이 바로 땅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땅 주인들을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음문이라던가 특히 이제 속력탑 같은 것들도 사실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이런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 풍력 발전기는 말해봐야 두 말이죠. 굉장히 좀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 해상풍력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지도 훨씬 더 넓고요. 특히 이제 육지에 비해서 바람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정식보다는, 자, 고정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깊어지죠. 자, 이게 고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땅으로 박혀 있는 게 고정식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유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부유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유식과 이제 고정식을 나뉠 때는, 고정식은 육지에 가까운 해상풍력이고요. 부유식은 육지에서 먼 해상풍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이런 어민들의 반대가 심한 혹은 어촌 지역의 반대가 심한 이런 고정식보다는 먼 바다에 있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쪽의 바다에 있는 부유식에 대한 그런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 바람의 세기가 비교가 안 돼요. 육지보다는 해상풍력 쪽에서 바람의 세기가 20-30% 정도 더 강하고요. 특히 이제 고정식보다도 부유식 쪽에서의 바람 세기가 역시나 20%-30% 정도 더 강합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결국 부유식 해상풍력이 가장 빠르고 가장 폭넓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 중에서도, 풍력 중에서도 으뜸은 부유식 해상풍력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쪽에서도 이제 로프를 만들 수 있는 세계 탑5 안에 들리는 기업이고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해양 플랜트라던가 혹은 조선 쪽 이쪽에 대해서도 계류용 밧줄 이런 것들도 DSR이 담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합성 확률 6%라던가 혹은 스테인리스 와이어 이런 쪽을 대부분의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조선이라던가 혹은 해양 플랜트라던가 아니면 크레인이라던가 매우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도 아주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와이어가 필요하죠. 혹시 이쪽에 대한 와이어라던가 무엇보다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해상풍력 쪽에서도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재무제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5개 기업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매수를 했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저희 물량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서 지지를 보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도 뭐 그런 듣보잡 기업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실적도 매우 잘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서 소형주라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당기순이익이 245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350억 정도 나왔던 것이고 일단 ROE도 거의 10이 넘으면서 굉장히 좋은 ROE와 영업이익률도 10%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심해 보이는 그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ROE라던가 높은 영업이익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부터 이제 특히 작년부터 조선업에 대한 업황이 살아나면서 DSL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해서 특히 해양플랜트 조선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똑같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해상풍력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조선과 그리고 건설과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 쪽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SR도 있고요. DSR 제강도 있습니다. DSR 제강 같은 경우는 와이어 로프를 이제 중국과 베트남 쪽에 납품하는 그런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DSR이 이쪽에 쓰이는 원재료들 그리고 와이어 로프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이제 로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DSR이 하고 있다. 참고로 스테인리스 와이어가 보통은 해상 풍력용 그런 로프로 쓰이고 있다. 계룡 밧줄 같은 것들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제 부유시 해상 풍력을 대비해서 이제 초대형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특히 이제 육지보다는 해상 풍력이 더욱더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해상 풍력은 매우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육지는 뭐 이 정도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참고로 풍력 발전기를 크면 클수록 효율과 연료 효율성과 효과성이 아주 뛰어나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 역시나 고정식보다도 부유식이 또 훨씬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고정식은 땅에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처음에 만들 때 비용을 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크게 만들수록 이런 철강이라던가 특히 타워의 크기, 블레이드 크기가 고정식 받침대와 굉장히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에 그냥 둥둥 떠다니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력이 발전할수록 블레이드가 커질 것이고 풍력 발전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나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메리트가 커질 수 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DSL은 그냥 쉽게 말해서 국내 유일의 그런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국내에서 6개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미국이라던가 혹은 유럽, 일본 지역 혹은 중국도 마찬가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해외에서도 해상풍력이 성장할수록 해양플랜트가 성장할수록 DSR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외 매출이 약 한 35% 정도 됩니다. 국내 매출이 65% 정도면 해외 매출이 이미 35%를 찍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진출 역시나 매우 가파르고 빠르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해상풍력용 로프라던가 해양 플랜트, 조선에 대한 로프는 사실 바다에서 쓰이는 로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2023년에 주도주로 이제 LS를 분석해 드렸었고 LS 주가가 좀 급하게 오르고 있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LS를 분석해 드릴 때에도 경쟁 강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해저 케이블에 쓰이는 그 케이블이 초고압선에 대한 케이블이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깊숙이 쓰이는 로프를 만드는 DSL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몇 개의 기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DSL이 설립된 지가 이미 한 45년? 네, 45년? 정확하게 48년인가? 50년, 아무튼 5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업력도 매우 긴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없으면 이 정도의 역사를 지닐 수가 없고요. 이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매수하기 전에 우리 멤버분들 중에 한 분도 DSL을 찾아내셨어요. 굉장히 정말 놀랍습니다. 실력이 올라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자, 여기도 차트가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핸들이 형성되거나 지지하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볼 수 있겠네요. DSR, GS 제가 안 해고 다른 기업입니다. 선제 기업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해상풍력 숨겨진 핵심 기업 하나 매수 걸어뒀는데 조만간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친구도 가는군요. 저와 성향이 맞진 않지만 언젠간 한번 갈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선제 기업들이 다양하게 가네요. 선제 기업을 아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공부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공부해 보더니만 바로 찾으셨죠. DSR.
대충만 찾아봐도 좋은 기업이 참 많군요. 예, 5,410원에서 사주셨고 오늘 종가는 5,540원. 다만 우리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속해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때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이 보일 경우에는 좋은 기회가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충만 찾아봐도 좋은 기업들이 참 많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나이스라고 이때 적어드렸죠. 우리 멤버분들도 실력이 매우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이고 DS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과 같이 혹은 해양플랜트 조정과 같이 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소형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SR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 해양플랜트, 해상풍력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